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결정은 맺을 결, 맑을 정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맺을 결을 보겠습니다. 맺을 결은 실사와 길할 길이 합쳐진 글자로 실사는 뜻을 나타내고 길할 길은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실이나 끈으로 묶어 매듭을 맺는다 하는 의미로 맺다, 묶다는 뜻이 있고 매듭을 맺어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결합, 결속은 묶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결과, 결말은 마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맑을 정을 보겠습니다. 맑을 정은 날일이 3개가 모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 쓰인 날일은 해가 아니라 별을 의미합니다. 별성의 근문을 보면 날일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해에서 떨어져 나온 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맑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맑다, 밝다, 빛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맺을 결, 맑을 정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관성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관성은 버릇관, 성품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입니다. 버릇관을 보겠습니다. 버릇관은 마음심과 꿰관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인데 꿰뚫을 관은 글자 모양 그대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하여 긴 막대기로 꿰뚫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서 엽전등과 같이 구멍이 뚫려진 동전을 꿰어낸 모습으로 꿰다, 뚫다, 통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릇관은 마음심에 꿰관이 합쳐진 모습에서 꾸러미에 꿰어진 엽전처럼 어떤 생각에 묶여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의미로 익숙하다, 버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품성을 보겠습니다.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의 결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인데 글자의 왼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심장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감정, 생각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마음심과 날생이 합쳐진 성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심성이라는 뜻으로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고 남녀의 성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버릇관, 성품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입니다. 극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극관은 다할 극, 관으로 화성의 양극 지방에 보이는 흰 곳을 말합니다. 극관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진다고 합니다. 다할 극을 보겠습니다. 다할 극은 나무 목과 빠를 극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빠를 극의 각골문과 근문, 소전의 모습입니다. 각골문은 위아래가 막혀있는 사이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것은 갱도에서 사람이 광석을 채취하는 모습으로 근문에서는 여기에 입구와 칠복이 더해져서 소들로 광석을 캐도록 독촉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칠복이 손을 의미하는 또우로 간략화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갱도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광석을 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고 서둘러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빠르다, 긴급하다, 절박하다 등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할 극은 빠를 극에 나무목이 더해져서 갱도에 버팀목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버팀목을 설치하면 광석이 고갈될 때까지 캘 수 있기 때문에 다하다, 극진하다, 한계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고 대들보, 근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을 보겠습니다. 관은 덮을 몇과 으뜸원,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으뜸원은 머리를 강조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으뜸, 우두머리라는 뜻과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손으로 머리 위에 관을 덮어 쓰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머리카락에 기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머리를 묶고 덮개를 씌워 소중히 다뤘는데 이 덮개가 관입니다. 갓 또는 관, 갓을 쓰다, 덮다 등의 뜻입니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머리에 관을 쓰는 의식인 관례를 치루었는데
그래서 약관은 남자 나이 20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0세를 유라고 하고 20세를 약이라고 하며 30세를 장이라고 하고 70세를 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관은 다할극, 관관으로 화성의 양극지방에 보이는 흰 곳을 말합니다. 기공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공은 기운 기, 구멍 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기운 기를 보겠습니다. 기운 기는 기운 기와 쌀 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운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쌀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에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운기와 쌀미를 합하여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구멍공을 보겠습니다. 구멍공은 아들 자와 새 을의 결합자입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들이 모습을 그려서 원래는 젖가슴이라는 의미였으나 젖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공이나 동공처럼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부위에 주로 쓰입니다. 구멍, 굴, 비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멍공에 손톱조를 더한 글자로 젖유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아이를 잡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기공은 기운기, 구멍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4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정은 맺을 결, 맑을 정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관성은 버릇관, 성품, 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을 말하며 극관은 다할극, 관관으로 화성의 양극지방에 보이는 흰 곳을 말합니다. 기공은 기운기, 구멍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